자,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1월 2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미국 증시 웃었는데 뭐 오늘 우리나라도 오르긴 했죠. 근데 뭔가 좀 아쉽죠. 예. 4천 넘었다가 좀 이제 오후에 좀 힘이 빠지면서 시장은 조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 확실히 이제 예전보다 안정감을 찾았는데 뭔가 이제 위를 강하게 열 만한 부분도 아니고 밑으로는 이제 하방이 단단해지고 있고 뭐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제 내용들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미국 시황하고 금통위 금리 동결에서 이창용 총재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환율 전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두나무 아시죠? 그리고 요새 제일 첨예한 논제, 예, TPU 대 GPU 막 그 텔레그램에서도 논쟁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잘 써 주신 글도 있고 몇 개 이렇게 조합을 해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코스피 전망, 그리고 이 추가 통화 완화 기대,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자동차, 엔터 요새 안 좋은데 오늘은 올랐지만 엔터주, 롯데케미칼과 현대케미칼 이제 기업, 어제 롯데케미칼이 좀 빠졌던 게 어제 저 밤에 알았는데 그 롯데건설 부도 소리 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허위 사실 유포로 롯데케미칼이 그 사람을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장중에 갑자기 그래 가지고 롯데그룹이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예, 허위 사실 뭐 유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AI와 에너지 석유화학 얘기, 그다음에 헬스케어, 네이버 아바텍, STX 엔진, 서진 시스템, LS 일렉트릭, SFA 한미반도체 공시고요. 플루언스 에너지 그 ESS 관련 기업이죠. 요까지 한번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제목이 뭐냐면 "곰들은 창문 너머로 AI 파트를 쳐다보고 있다." 이게 댄 아이브스라는 테슬라 이제 보고서로 유명한, 예, 그 애널리스트가 요런 좀 내용을 썼는데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 올랐고요. 반도체 급등, 그리고 금리는 좀 이제 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환율은 1,471.31원 여전히 높고요. 자, 3대 지수 4일 연속 이제 상승을 해 줬고, 예, 뭐 이번 주 아주 좋은 흐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라클에 대해서 도이치방크가 좋은 의견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와 AI 관련주 투자 열기가 살아나면서 4일 연속 상승세를 잘 이어갔습니다. 이제 2012년 이후 최고의 추수감사절, 내일 휴장입니다, 미국. 예, 내일은 미국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BMO 프라이빗 웰스의 수석시장 전략가가 "낙관할 이유 많다. 예. 지금 26년 초를 내다보며 이제 매수 포지션 찾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1-2주간 나타난 위험 회피 움직임에 대한 반등은 시작됐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나스닥이 4% 가까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가 좋았고요. 뭐 오라클 좋았고, 특히 엔비디아도 충격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고용 지표도 안정적이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감소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11월 전체로는 나스닥이 월간 2% 빠져 있기 때문에 11월 한 달로 보면 이제 한번 확 뺐다가 막판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좀 부진한, 11월 한 달로 치면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휴장이고, 자, 도이치방크가 "오라클 주가 매력적이다." 요새 오라클 논란이 많죠. 실적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투자는 많이 하고, 근데 도대체 돈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돈 현금을,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할 거냐, 이런 우려들이 워낙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애널리스트가 현재 PER 27배 정도 되니까 비싸지 않고 오픈 AI로부터 주문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주문이다.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오라클이 고점에서 반토막 났잖아요, 지금 주가가. 근데 지금 오픈 AI도 머리가 아프죠. 구글 이제 뭐 저도 요즘에 구글이 만들어 준 결과물도 많이 보여 드리죠. 놀랍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가 반격 언제 할지. 오픈 AI 반격이 있어야 뭐 오라클이나 이런 기업도 좀 안도를 하지 않겠냐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케빈 헤스의 연준 의장 이제 지명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다음 달에. 그럼 새로운 연준 의장이 임명이 되면 내년 금리는 기준금리 3% 훨씬 아래로 갈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금리가 4잖아요. 내년에 최소 3, 그리고 3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물론 데이터나 FOMC 구성에 따라 달려 있다. 근데 저희 당사에서 이제 그 이렇게 보는 거는 내년에 비둘기파가 한 8명, 중립 2명, 매파 2명,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금리를 좀 크게 낮출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이제 유가 하락 전망했는데 $58, $56 지금 유가에선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근데 약세 시나리오가 만약에 발생하잖아요. $30 대까지 갈 수 있대요. 이거는 뭐 정말 충격적이죠. 유가가 그냥 완전히 곤두박질 친다는 건데 이걸 제일 바라는 사람은 사실 트럼프일 수도 있고 유가 저렇게 떨어지면 금리 인상은 이제 못하는 거죠. 예. 인하 사이클이 계속 이어져서 주식시장이 좋아요. 좋은 분위기인데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일단 뭐 약세 시나리오, 공급 과잉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유가 급락 가능성이 높다는 쪽도 일부 좀 나오는데 뭐 내년에 봐야죠. 네. 근데 일단 적어도 지금 유가가 한 $58, $59 되니까 이 레벨에서 현재 전망은 큰 변화 없을 것 같다. 요런 내용이지만 공급이 늘어나면 이제 한번 밑으로 충격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AI 버블은 없다. 이제 시작일 뿐." 이분은 좀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세요. 이분 스타일이 기술주를 찬양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기술주를 항상 기술주 분석의 좀 대가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유명하죠. 특히 테슬라. 그래서 너무 또 강세론자긴 하니까 좀 그 부분은 걸려서 들으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시작이다. 엔비디아 칩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건 수요가 많잖아요. 수요 충족 실패의 증거다. 그만큼 공급이 부족한 거지 광기가 아니다. 핵심 10개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엔비디아, AMD, 테슬라, 애플, 메타, 알파벳,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까지. 요 두 개는 좀 생소하시죠? 여기는 둘 다 그 보안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밤 9 시다. 지금은 새벽 4 시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AI 파티가 새벽 4 시까지 이어지는데 9 시에 시작이 됐대요. 지금 몇 시냐? 10시 반이래요. 많이 남았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곰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세론자들. 예. 약세론자들은 창문 너머에서 파티만 지켜보고 있다. 비꼰 거죠. 근데 이런 발언을 하면 또 약세론자들이 사실 좀 발끈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1.3% 올랐고 논쟁이 심한데 이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알파벳 좀 이제 너무 올라서 빠졌고 요새 뭐 브로드컴은 뭐 어쨌든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예. 내년 AI 매출 가이던스도 100%나 증가할 것 같고 특히 요새 구글 TPO가 인기를 끄니까. 델은 지금 AI 서버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요게 강력한 실적 좀 그러니까 AI는 여전히 좋은 거죠. 테슬라 자율주행 한번 그 테슬라 혹시 주주분들이나 테슬라 관심 있는 분들은 어제 보니까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테슬라 자율주행이 드디어 들어왔어요. 예. 일부 모델에. 근데 이제 그거 주행하는 걸 봤는데 뭐 정말 놀랍더라고요. 아니 미국에서 훈련한 애거든요. 미국에서 훈련한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한국에 왔는데 알아서 학습을 했는지 뭐 놀라울 정도의 자율주행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세상이 진짜 바뀔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이제 운전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준비한 회사랑 아닌 회사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결국엔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준비는 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이걸 준비 못하는 기업들은 뭐 도태되고 여기에 당연히 엔비디아 칩도 들어갈 거고 삼성전기 MLCC 들어가고 삼성은 이제 반도체 들어가고 그죠 뭐 카메라 들어가고 그죠 세상이 또 한번 바뀌겠죠. 피지컬 AI로 그런 큰 그림을 또 그려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룸 에너지 한 7% 정도 상승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이제 공무원 연금이 지분을 확대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수소연료 전지는 최근 데이터 센터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AI 시대 필수 전력원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한번 정리가 됐고 이제 오늘은 휴장이니까 뭐 미국은 변수가 일단 없을 것 같고요. 27일이죠, 7일. 자, 일단 금통위 금리 동결 예상하셨죠. 근데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성장률 전망을 올렸어요. 이렇게 각각. 근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2%니까 내년 전망이 1.8이면 금리 인하하는 게 맞아요. 한 번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어쩔진. 일단 전망 올렸고 물가도 올렸어요. 이 얘기는 당분간 금리 인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인하도 가능하고 동결도 가능하다. 그냥 둘 다 열어놨고 다만 인상 아니다. 한번 놀랬죠. 이게 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좀 놀란 부분도 있는데 금리 인상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환시장 불안 걱정하지 말자. 뭐 일단 우리나라 펀더멘털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물가를 좀 자극시킬 수는 있어요, 요 환율 상승이. 그 국민연금이 환했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요게 있으면 이제 외환시장은 좀 안정화될 거고, 다만 내년 성장률을 1.8로 높게 제시를 했는데 반도체 제외하면 1.4% 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내수 생각하면 금리 인하하는 게 맞아요. 네. 맞는데 지금 못 하는 거죠. 자, 기준금리 동결에서 인상으로 가는 데는 12개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부터 이 동결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면 인상을 고민하는 건 내년 이맘때, 아니 빨라야. 예. 아니면 27년. 그러니까 아직은 인상은 좀 먼 얘기고요. 그리고 현재 유동성은 많이 풀려 있다. 그걸 인정을 했고,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동결하겠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다만 걱정은 아웃팹 아웃풋 갭, 뭐냐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있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영향을 안 주는 한국의 그냥 기초 체력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2% 정도 돼요. 근데 지금 1.8이잖아요. 내년 전망이. 요 차이가 좀 갭이거든요. 요거 0.2가 부족하죠. 요걸 채우려면 금리 인하를 해서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 거죠, 지금. 근데 그게 해소되려면 내년 말이나 27년 돼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금리 인상하면 일단 27년이에요, 만약에 하게 되면. 예. 하게 되면.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 동결을 계속하면서 한 번 정도는 저는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골드만삭스가 보기에 25년 하반기 원화 약세 이상하, 그러니까 이상하죠. 왜냐하면 수출 잘 나가고, 그러니까 다들 의아해요. '왜 환율 오르지?' 그래서 "아 이거 서학개미 때문 아니냐." 그러는 건 서학개미 때문이라고 이제 이창용 총리도 언급을 했고, 데이터가 실제 그래요. 서학개미 분들이 워낙 많이, 근데 서학개미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 뭐 투자하시는 건 자유고, 그걸 뭐 왜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예,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 주식 많이 사서 오른 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니까. 예. 뭐 그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과거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아니 역대급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많은데도 환율이 오르는 거. 여기 나왔잖아요. 한국 투자 해외 주식은 미친 듯이 사들인 거. 진짜 많이 샀어요. 1 월부터 9 월까지 해외 투자가 140 조라고 합니다. 140 조. 예. 이게 상상이 가세요? 이게? 예. 뭐 여기 연기금도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정말 많이 늘어난 거고, 원화 팔고 달러 사서 미국 주식은 당연히 원화 약해지죠. 뭐 그죠? 예. 근데 저도 어쨌든 저도 많이 말씀드린, 내년에 환율 떨어질 것 같다. 몇 가지 저도 이유 말씀드린 게, 골드만삭스도 뭐라고 했냐면 일단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 개선되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요 환율이, 원화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환율 떨어집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이 너무 이제 미국 주식 많이 하니까 국내 주식 비중 좀 늘리지 않겠냐. 그 연금이 환해지 전략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분들이 환해지 하면 세금 혜택 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투자를 할 때 지금 환율이 1,450 원이죠. 1,500원 갈 것 같으면 어떠세요? 그냥 해지할 필요가 없죠. 환율 오르면 좋잖아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1,600원 가면 더 좋고. 근데 만약에 환율이 1,300 원으로 떨어지면 좀 두려우시죠? 손해 보잖아요. 예. 예, 내가 미국 주식을 했으면 그럼, 그래서 해지하거든요. 난 1,450 원에 그냥 여기서 달러를 확정 짓겠다. 예. 이게 환해지하는 건데, 그럼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럴 때 이 환해지를 하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환해지하면 달러를 파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저는 이걸 기대해요. 세계 국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월 한 9조 정도씩 들어오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요게 이제 내년에 들어오니까 예, 요걸 또 한번 기대해 보자. 그래서 요게 그 제미나이가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보시면 골드만삭스 전망, 하반기 원화 약세 이상 징후와 원인. 그러니까 이게 제미나이 참 대단하죠. 요런 텍스트를 이걸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한 게, 제가 주말마다 하는 게 이런 PPT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걸 제가 직접 다 만드는데 어떻게 제가 이걸 다 만들겠어요. 혼자서 힘들어서. 이런 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예. 이렇게 정리는 하겠죠, 이렇게 PPT로 일부. 근데 이런 그래픽 나오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참 구글이란 기업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픈AI 챗GPT도 빨리 요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예, 정리 한번 해 보세요. 한국 수출호조, 반도체 공급망 핵심 위치, 코스피 상승. 근데 왜 원화가 약할까? 한국의 개인 투자분들, 또 서학개미, 국민연금, 여기를 엄청 산 거죠, 미국 주식을, 해외를.
근데 내년에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4 가지. 우리나라 경기 좋고 국민연금 자산 배분 좀 뭐 해외보단 국내에 유턴하지 않겠냐. 그리고 개인투자분들 환해지 하면 이제 세제 혜택, 국채 지수. 음. 네, 한글도 너무 잘 써 주죠. 네. 그래서 요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되게 특히 이렇게 누구 이제 강의하시거나 이제 저도 그런데 강의하시거나 뭐 선생님분들이나 누구한테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될 땐 되게 좀 편하실 거예요. 이런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읽느냐 싸움이에요. 진짜 데이터 많이 읽어 보셔야 돼요. 데이터 읽고 그거를 텍스트로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게 나오거든요. 텍스트로 얼마나 양질의 정보를 잘 모아서 하느냐.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제가 이제 항상 이 시간에 많이 이제 뭐 너무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좀 이렇게 하루 정리를 해 드리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주말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 가지고 한번 요렇게 PPT로 아니 PPT가 아니라 이런 인포그래픽으로 재미나에 써 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아마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이제 환율은 정리해 드렸고 그리고 네이버 얘기 좀 할게요. 네이버 요겁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이버는. 설명해 드리는데 아이고 어디 갔나요? 잠깐. 네. 요게 이제 네이버인데 보시면 요렇게 돼 있죠. 요 구조는 기억하시면 돼요. 네이버가 자회사 네이버 페이가 있어요. 요 네이버 페이가 이 두나무랑 이제 합병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게 주식을 교환을 해요. 1대 2.54로. 두나무 한 주 갖고 있으면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을 2.54 주로 줘요. 그래서 두나무는 이제 네이버 페이 밑으로 100%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두나무 주주분들은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을 받게 돼요. 네이버 파이낸셜 최대 주주가 두나무의 송치영 의장이 최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예. 요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뭐 3 위냐 5 위냐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두나무가 아무튼 세계 3-4 위 정도 되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하고 있고 국내 1 위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아마 두 회사를 합병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합병까지는 좀 시간 걸리고 그리고 두나무 주주들을 좀 설득도 해야 돼요. 여기서 두나무 주주분 중에 반대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많으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드디어 그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쪼금 더 있다가 오늘 좀 주가가 안 좋았는데 그 이유랑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요 내용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게 그 텔레그램에 보면 옹구의 생각 정리 일기장이라는 이제 그 텔레그램이 있어요. 되게 인사이트 있게 잘 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요 내용 이게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 달라요. 또 뭐 다른 의견도 분명히 있고 하니까 한번 근데 잘 써 주셨어요. 2016 년에 딥러닝 개발 도구가 춘추 전국 시대였대요. 되게 많았대요. 구글은 텐서플로우, 페이스북은 카페, 그다음에 아마존은 그러니까 이런 딥러닝을 개발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도구죠. 뭐 그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팀이 뭔가로 만들면 B팀은 그걸로 했는데 근데 이걸 평정한 회사가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이 파이토치를 내놔 가지고 "끝. 야 앞으로 이거 써." 예. 그래서 요걸로 이제 평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구글이 뒤늦게 텐서플로우 2를 내놨는데 이미 연구자들은 이걸로 가 버린 거예요. 그거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챗GPT 쓰신 분들은 제미나이로 잘 못 가요. 이걸 버리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미나이에 한번 또 정착하면 쉽게 못 바꾸죠. 이제 그만큼 습관이 무섭거든요. 아무리 이게 좋아도 이제 못 바꾸는 거죠. 근데 이게 일본이 딥러닝 도구의 춘추전국 시대였고 이때는 요때 당시에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 이 동적 텐서플로우 요게 파이토치 요게 평정을 일단 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게 영어래요. 그러니까 이 파이토치 페이스북이 만든 건 영어고 그죠? 예. 전 세계 공용어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걸 써요. 그럼 작스는 뭐냐? 이게 구글이 쓰는 거거든요. 이거 독일어 같은 거래요. 뭐 예를 들면 한국어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나라만 쓰는 거. 그래서 구글이라는 회사는 마치 포르쉐, BMW를 만든 독일처럼 엄청난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자기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TPO도 자기 거잖아요. 이걸 써서 엄청난 칩을 만들어 낸 거예요 아무튼 AI를. 근데 아무리 이게 대단해도 영어는 아니거든요. 예. 파이토치를 대체하지 못한다.
근데 메타가 근데 갑자기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경쟁에서 이게 좀 밀리는 신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구글이 TPU를 지금 메타에도 뭐 판매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구글이 TPU를 많이 팔아 가지고 생태계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메타도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야 뭐 TPU 좋으면 쓰자." 약간 이제 요런 내용도 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 결론은 이거예요. TPU 구글 TPU가 나와서 엔비디아 GPU 필요 없나? 왜냐하면 구글이 TPU라는 반도체를 가지고 자기네 거죠. 데이터 센터 가동해 가지고 제미나이 3를 만들어 냈고 너무 결과물이 좋아요, 오픈 AI보다. 시장이 충격받았고. TPU가 좋은 게 아니라 TPU를 기반으로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거기 들어가는 플랫폼부터 소프트웨어 그다음 저전력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다 만들어 놓고 어제 한번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이건 구글한테는 적용되지만 독일어잖아요. 과연 TPU가 영어가 될 수 있나? 독일어가? 이제 이런 싸움이죠. 예. GPU는 영어인데. 예. 이런 이제 구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답은 없습니다. TPU가 영어가 될 수도 있어요, 메타가 잘 쓰면. 근데 이제 여기서 옹꾸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결국 "반도체는 좋다. 그리고 뭐 구글은 삼성만 쓰고 오픈 AI 하이닉스입니다." 아니죠. 구글 점유율 1 위가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가 더 많이 써요. 구글도 지금 TPU는요. HBM 들어가는 거는 하이닉스가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세 개 잉글리시, 영어, 저음엔 이제 독일어 요렇게 나눠진다. 예. 둘이 싸우는데 아직은 여긴 범용, 여기는 예 엄청난 과학자들이 몰려 있는 예 위협적인. 근데 과연 예 독일어가 영어가 될 수 있나? 근데 모르는 거죠. 일단 둘 다 경쟁, 둘 다 쓴다. 전쟁의 결론. 이해가 되세요? 요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이 의견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각자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요런 얘기를 했어요. 생성형 언어 모델 여러분이 쓰는 챗GPT 같은 거예요. "요즘 AI 업계가 정신이 없다." 구글 제미나이 3 또 엔트로피기 저는 클로드 쓰거든요, 클로드도. 예 요것도 괜찮아요. 이번에 또 업데이트 했더라고요. 예. 근데 올해 1 월에 난리 났던 딥시크가 지금은 17 일 지금 딥시크 얘기도 안 하죠. 예. 그만큼 치열합니다.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구글이 TPU를 10년 전부터 만들었는데 이거를 메타에 판매할 거란 얘기가 들리니까 뉴스가 나왔죠. 네. 근데 메타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몰라요. 예. 그래서 메타가 써서 만약에 잘 성능이 뽑아지면 영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도 얘기는 뭐냐면 "걱정하지 말자. 시장 커진다. 데이터 센터 시장 5배 커집니다. 엔비디아 점유율 떨어져도 워낙 크다 시장 자체가. 근데 10% 점유율 떨어지는 게 뭔 문제야." 예 요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엔비디아가 유리한 게 있대요. 당장 살 수 있고. 저 TPU는 많이 만들기가 아직 어려워요. 어디서든 호환돼요. 범용 영어, 영어예요. 독일어와 영어로 그러니까 진짜 비유 잘하셨죠. 독일어냐 영어냐.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는 영어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압도적이죠. 쿠다라는 시스템. 그리고 자체칩 만들 능력 없는 회사들도 많아요. 국가도 포함해서. 그죠? 자체칩 못 만들어요. 우리도 엔비디아 GPU 이제 사오잖아요. 규모의 경제. 그리고 TPU가 아무리 좋아도 이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맞춤형 칩 위주로 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은 오히려 이런 구글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맞춤형 칩이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많은 걸 해야 되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은 오히려 엔비디아 쓰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결론은 뭐냐? 엔비디아도 사고 브로드컴도 사고 AMD도 사라는 얘기죠. 예. 고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지켜봐야 될 문제고 자 GPU냐 TPU냐 여기 이제 메리츠의 황수영 연구원님도 뭐 비슷한 논쟁들 그래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시장의 오해 GPU가를 TPU가 대체하는 거 아니냐. 영어를 독일어가 대체한다. 요거죠. 알파벳 주가 올랐고 제미나이 3.0이 너무 잘 나왔고 TPU가 좋네? 이건 잘못된 연결고리? GPU 대체 가능해?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요거 이해되시죠? 결론은 뭐냐? 오해다. 예. 엔비디아 GPU도 필요하다.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글 공식 자료에서 제미나이 3는 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훈련했다고 하는데 클라우드에는 GPU도 써요. 실제로 쓰긴 씁니다. TPU만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 GPU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여기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알파벳도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다. 젠슨왕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미나이가 올라가 있고 TPU와 GPU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는 TPU로 훈련이 되고 그건 사실은 맞아요. 근데 구글 AI 하이퍼 컴퓨터는 혼합형이래요. 이렇게 섞여 있다. 구글 TPU, 엔비디아 요런 구조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소프트웨어 얹어서 제미나이. 그러니까 TPU로 훈련하는 건 맞지만 엔비디아 GPU도 한 축을 차지한다는 거죠. 젠슨왕이 얘기한 거. 네. 요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 관계다. 그럼 GPU에 대한 평가 이것이 곧 GPU는 엔비디아 구조적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 여전히 GPU는 영어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 그래서 현재 AI 에이전트 시대로 본격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미나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호환성은 가장 앞선 성능과 함께 그러니까 구글이 잘 나가는 건 맞아요. 예. 근데 피지컬 AI는 또 다른 문제래요. 피지컬 AI까지 고려를 하면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또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GPU가 필요하다. 그래서 완전히 대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 건재하고 예, 피지컬 AI 하려면 엔비디아 필요하고 예. 그래서 알파벳도 좋고 엔비디아 너무 우려하지 말자. 매수기회다. 예,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또 모건 스탠리는 여기에 초를 한번 쳐요. 위협적인 얘기를 해요. 2027년에 TPU 외부 판매가 100만 장이 될 거래요. 이건 이제 엔비디아한테 무서운 일이죠. 외부에 판매하는 거예요. TPU를 영어가 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100만 장. 이거는 구글이 직접 이런 전략을 펼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구글은 더 좋아지는 거죠. 예. 구글은 그냥 날개 다는 거고 엔비디아는 이제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키는 메타가 구글의 TPU를 사서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 꽂아서 쓸 건지 그걸 먼저 봐야 되고 그걸 썼는데 진짜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래서 그게 메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구글의 TPU를 계속 사가는지 이러면 이제 엔비디아한테는 좀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건데 아직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 둘 다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둘 다. 1년 정도 지나야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도 괜찮고 엔비디아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좀 장기적으로 보면 구글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AI가 언젠가 대중화되면 AI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걸 하실 텐데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잖아요. 구글이 제미나이라는. 예. 물론 이제 오픈 AI의 챗GPT랑 경쟁을 해서 누가 이길지 몰라요. 지금은 제미나이가 좀 유리해진 점도 있지만 승자는 나올 텐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결국 세상을 지배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는 결국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니까 투자가 언젠간 줄거든요. 예, 그때가 좀 위험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건 아직 좀 먼 얘기고 예, 일단 1년 정도는 둘이 좀 뭐 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는 좀 이해되시죠? 한번 정리는 해 드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리하는데 30분 걸렸네요. 보고선 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일단 빨리 할 수 있는 기업 분석부터 좀 해 드릴게요. 자 네이버 주요 증권사 의견 종합인데 이게 여러 증권사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다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이번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라 AI와 웹3이 있다 설명드릴게요. 디지털 자산이 시대가 열릴 거예요. 이걸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저는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이 정말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주주도 위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자기 지분 희생하면서까지 외부 사람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기 지분 희석되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네이버도 승불 건 거고 두나무도. 그래서 합병법인은 20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합병 이후 최대 주주는 송치영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네이버 이렇게 될 것 같고 표면적으로 네이버 지분율은 감소하지만 핵심은 의결권은요. 이제 서로 같이 확보를 한대요. 그래서 총 46.5. 그래서 네이버의 경영권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 22일 날 요게 중요하겠죠. 주총. 예. 그래서 내년 6월 30일 날 주식 교환하고 차후에 아마 합병까지 할 것 같아요. 네이버의 고민은 성장 동력이 좀 없다는 거. M&A를 해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두나무와의 결합은 누구든 인정을 하죠. 그리고 국내 1위 디지털 자산 거래. 이걸 품에 안기 때문에 할 게 되게 많죠.
두나무도 네이버는 우리나라 결제라든가 인터넷 생태계를 장악한 회사죠. 여기랑 결합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걸로 확장할 게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가상자산이 일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진짜 이게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결제와 송금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만약에 음 결제와 송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면 가능할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변화가 되면 이 네이버나 두나무가 이걸 지배할 수도 있는 거죠.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행이나 사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되게 이런 게. 그리고 해외로도 진출하겠다는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국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100조, 서클이 25조 받거든요 기업 가치.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합병법인 향후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입법에, 그리고 지금 법안 통과는 안 됐는데 지금 법안 준비 중에 있죠. 뭐 통과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지켜봐야 되겠고, 현재 네이버페이가 카드사에 이제 결제 수수료 제공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그 비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카드사는 이제 저것 때문에 이제 좀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위해서 예치된 준비금에서 이자가 나오거든요, 새로운 수익에. 그래서 메리츠증권에서는 요거 네이버페이 거래액이 100% 자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된다면 영업이익률이 0.15에서 0.65% 확대가 될 거래요. 또 자산을 토큰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물 자산 있죠. 뭐 예를 들면 그냥 좀 비유가 그런데 저를 만약에 토큰화한다. 이 염승환이라는 사람을 그냥 여러분이 그냥 보시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거를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한우도 가능하고 그림도 가능하고 별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쪼개 가지고 조각 투자한다 그러죠.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거예요, 둘이 합쳐 가지고. 그래서 STO 관련 법안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으니까 업비트라는, 예, 도약하는 거예요. 로빈훗이나 크라켄 같은 회사들이 요런 방식으로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로빈훗도 엄청나게 지금 인기가 많죠,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송치영 의장이 강조한 에이전트 AI는 이번 합병의 궁극적인 비전이에요. 미래에는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다 결제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빠른 속도와 비용을 줄여주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드린 요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뭐 저는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게 '아 정말 보통 사람들은 아니구나. 예 몇 수 앞을 내다보는구나.' 그걸 좀 느꼈어요. 오늘 주가 빠져서 좀 화들이 나실 거예요. 아마 네이버 쪽도 '왜 저러나 주가 진짜.' 예 좀 짜증 나시겠지만 너무 단기 주가 보지 마시고요. 이 둘이 그리는, 그러니까 이해진 의장과 송치영 의장이 그리는 그림이 도대체 뭔 생각인가? 왜 둘이 합병할까? 이 본질을 이해하시면 그 뒤에 있는 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보이시면 그냥 단기 매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인다면 2-3 년을 한번 투자해 보는 거죠. 2-3년 정도의 기간 동안. 뭐 결과는 저도 모르지만. 근데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네이버를 장기 투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네이버의 독보적인 AI 기술력과 두나무의 세계적인 웹3 기술력의 결합은 어쨌든 AI 에이전트 비서죠. 이 시대의 글로벌 표준 금융 인프라 선점하겠다는 거고, 이는 네이버의 장기 AI 비전 실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 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입법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직 통과까지는 아니고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럽도 규제안, 또 미국도 지니어스 액트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서 이제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예, 기대가 되고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이해진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기술 가진 회사와 합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진 의장 같은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CEO 중에서.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희생을 하더라도. 예. 송치영 의장한테 회사를 넘겨주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수현 대표는 "AI와 웹3 융합 시대의 글로벌 사업체 새 판을 짜겠다." 두나무 송치영 의장은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 설계하겠다." 합병 범위는 어쨌든, 근데 오늘 빠진 이유가 이것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10조 원 이상 투자한다고 하니까 5년 동안. 그럼 연간 2 조씩.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연간 2 조나 투자하는데 이게 돈 벌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장. 그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당장 돈 벌 거 아니잖아요. 연간 2 조씩 투자한다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뭐지?' 예. 주주가 이게 '나 그러면 뭔가 주주 환원도 제대로 안 되는 건가?'
예. 수익 줄면 어떡하지? 이익이 감소하나?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요. 이게 이제 좀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오늘 빠져버린 왜 빠진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뒤에 있는 큰 그림을 그리시면 이거를 악재로 볼 게 아니라 '저만큼 투자를 할 정도로 절실하구나.' 투자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지금 AI 생태계는. 디지털 자산도 마찬가지죠. 그 그림을 본다면 저는 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도 이게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7년 네이버 영업이익이 지금 2조 거든요. 앞으로 4조까지 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건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한번 정리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이 초대형 합병 개요. 예. 그래서 요 구조,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기업 가치 20조 원. 약간 좀 글씨들이 이상하긴 하죠.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요렇게 합병을 해서 전략적으로 윈윈하겠다. 네이버, 웹3 새로운 성장 동력, 핀테크 사업 재평가, 두나무 주류 금융 확장, 팀 코리아 전략 한번 해외 기업과 맞짱 떠보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해서 수수료 절감, 자산을 토큰화, 예, 저를 그냥 이 디지털 자산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거래하고, 그리고 그런 거래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알아서 해 주는 거예요. 예. 비용도 없이. 그리고 이제 규제를 좀 풀어 주는 부분들. 이제 규제가 통과되고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커지지 않겠냐.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10조 투자, 연결 영업이익 4조 원. 네. 요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오르면 하락 내리면 상승 뭐 좀 약간 답답하지만, 예, 대규모 투자 부담으로 숫자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투자는 불가피하다. 예. 요런 좀 내용을 저도 좀 담아 봤고, 웹3가 요거거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웹3. 요겁니다. 요게 웹3인데, 웹3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인터넷 웹1이 뭐냐면요. 웹1이 그 읽기, 여러분들 처음에 저도 기억나요. 그때가 95년도 6년도에 인터넷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읽기밖에 못 했어요. 뭐 물론 이제 우리가 PC 통신으로 그 시절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냥 읽는 거. 그다음에 2000년 중반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막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막 서로 여러분들 뭐 댓글도 달아 주시잖아요. 요게 서로 주고받는 거. 예. 서로 이제 참여형이죠, 참여. 사용자 참여. 요게 웹 2.0. 근데 웹 3.0은 뭐냐면 요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 영상이 매일 올라가잖아요. 이 영상 하나를, 이 영상에 대한 거는 어쨌든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잖아요, 소유권을. 이거를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 가지고, 이거는 뭐 어쨌든 이제 자산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블로그에 올린 거를 토큰화해 가지고 팔아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든 콘텐츠를. 그게 이제 웹 3.0 이에요. 그 시대가 오고 있어요. 실제로 오고 있고, 이걸 AI가 알아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AI가 만든 걸 AI끼리 그냥 주고받고 그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웹 3.0 입니다. 요거를,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요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탈중앙화, 토큰 경제, 스마트 컨트랙트, 신원, 자기 주권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웹3의 4대 핵심 기능이다. 예, 기둥이다.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핵심은 토큰으로 가는 거죠.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거죠. 이런 게 또 되면 메타버스 시대가 또 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걸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려면 네이버나 두나무가 이걸 해서 윈윈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웹3의 기본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웹3가 뭔지 한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아바텍은 3분기 별도 매출액이, 아바텍은 OLED 식각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지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OLED 식각 매출 개선, MLCC도 해요. 태양광이 들어가는. 그것도 하고 디스플레이 쪽에도 물량이 확대됐다. 그래서 내년 실적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좀 올랐거든요. 디스플레이 매출도 좋아질 것 같고, 거기다 MLCC도 지금 무려 340% 성장. 거기다가 자동차용 MLCC 수요도 증가할 것 같고, 데이터 센터 향으로도 지금 공급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고, 요새 삼성전기가 잘 나가는 것처럼 MLCC 만드는 기업들이 괜찮죠. 예. 그래서 아바텍도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내용이고, 유리기판 사업도 하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설비 투자는 올해 아마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진짜 부진했는데 드디어 좀 터닝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공시로 일단 넘어가고 나머지는 제가 좀 시간 되는 대로 좀 더 해 볼게요. 자, 일단 11월 26일 오늘 STX 엔진이 또 공시 나왔어요. 군함이나 여기 들어가는 예인 음탐기, 적이 어디 있는지를 탐지하는 거예요. 어뢰에 있으면 어뢰가 제대로 못 움직이게 음향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인데, 고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하나오션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거 엔진, STX 엔진은 방산 엔진, 선박 엔진 요런 거 만들고 있고, K9 자주포 엔진도 만들죠. 근데 이번에 예인 음탄기가 요거예요. 이렇게 군함인데 잠수함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이 소리로 찾는 거예요, 잠수함을. 예. 그다음에 이걸 딱, 이게 뭐냐면 그 어뢰 음향 대응 체계인데, 어뢰가 딱 오잖아요, 바다에서. 그러면 얘가 이거 탁 뿌려 가지고 이제 소리를 통해서 어뢰가 이제 못 오게 막아 버리는 거죠. 그런 걸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함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이러면 STX 엔진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림 아닌가. 그래서 영업이익도 좋고 공급 계약 잘 되고 수주 잔고, 이 방산 쪽 특수 사업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어제 에이스 엔지니어링에 오랜만에 ESS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래서 에이스 엔지니어링은 주로 플루언스에 공급하는 회사예요. 플루언스가 미국 최대 ESS 업체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하고 있고, 예. 미국에 아마 공장을 지어서 이번에 생산하는 거는 휴스턴, 텍사스 이번에 인수했던 올해 그 공장하고 베트남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생산을 하면 뭐 당연히 관세 부담도 없겠죠. 그리고 관세는 이미 확정돼서 뭐 더 이게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플루언스 CEO는 내년 매출 50%에서 성장 가능하다. 여기가 잘 되면 서진 시스템이 잘 되는 구조죠. 그리고 삼성 SDI, SK온도 ESS 완제품 만들어요. 이미 삼성 SDI는 서진이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여기 SBB 1.5라는 건데 요거를 서진이 최종 조립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플루언스가 ESS가 7기가, 아니 작년에 7기가, 내년에 7.7, 27년에 14.2로 계속 점프를 할 것 같고, AI 데이터 센터의 주 전력원이 되고 있죠. 그리고 램 리서치, 반도체 장비도 제조하니까 여러 면에서 뭐 매력이 있죠.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북미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따내 초고압 변압기 따냈어요. 한마디로 요거. 계약금액 매출 대비 10.1% 따냈고, 여기 보면 북미 초대형 IOU라는 기업인데 요게 민간 아마 전력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다가 초고압 변압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초고압 변압기 기술 장벽이 되게 높죠. 그래서 수주 잔고 여기 파란색 선인데 계속 오르죠. 요게 이제 초고압 변압기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엄청 크죠. 그럼 얘가 뭐 하는 거냐? 핵심 기능은 전력 고속도로의 진출로 해요. 예, 변압기. 이 전압을 변경해 주는 거죠. 이거 고압으로 전압을 뭐 승합한다 그러죠.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승합. 네. 그리고 강압은 이렇게 낮춰주는 거. 그러니까 전압을 일단 올려서 보내요. 전기를 이렇게. 이게 원자력 발전에서 전기가 나오면 얘가 승합을 해서 올려서 여기 전선 타고 가다가 우리 그 공장에 보낼 때는 다 와서는 이거를 또 전압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런 변압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진입로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북미 전력망이 너무 노후화됐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연계도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 그래서 많이 필요한 거고 공급 부족입니다. 3-5년 대기. 그리고 히타치, 지멘스, GE가 세계 빅3인데 우리나라 현대일렉, 효성중공, LS 일렉트릭이 여기 뛰어들어서 막강한 또 위치를 차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SFA는 김상경 정무가 7,500만 원 매수를 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오랜만에 곽동신 대표가 진짜 오랜만이다. 12만 원에 무려 50억 이제 내부자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벌써 시간이 지금 몇 시인가요? 5시네요. 마무리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오늘 일단 몇 개 있는데 다는 못하고, 일단 좀 자동차 엔터 석유화까지는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자동차는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70억 달러로 집계됐고 지금 수출 잘 돼요. 그리고 특급 물량도 기대하고 있고, 울산 공장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팰리세이드 수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물량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약간은 그 물량이 조금 일부 축소됐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내년부터 팰리세이드가 본격적으로 아마 수출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점유율에 아직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물량이 포함이 안 됐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 합산 점유율은 11에서 12%대 예상하고 있고, 내년 승부처는 이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모델이거든요. 요게 이제 많이 팔린다면 주가는 레벨업 하지 않겠냐. 그래서 하이브리드 하면 우리가 또 코리아 FT라는 기업도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의 대세는 하이브리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뭐 길진 않았고, 엔터도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기훈 연구원님이 좀 제가 읽어보면서요. 좀 답답하셨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엔터가 또 한 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완전히 밑으로 쭉 빠지는데, 계속 등락은 거듭하지만 엔터 작년에 기억하시잖아요. 작년 안 좋을 때 하반기에 모으신 분들은 올해 또 성과 좋았죠. 근데 또 올해 하반기 되니까 또 안 좋아요. 내년 보고 또 모아가시면 내년엔 또 그러니까 뭐 좋은 결과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는 거예요. 무슨 뭐 한알령 온 것도 아니고 버닝썬 사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빠지냐 이거죠. 3분기 실적 안 좋은 건 맞지만 10년간 3번 있었던 밸류에이션 저점까지 하락한 건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PER이 16배까지 떨어졌어요. SMYG, JYP가. 그럼 진짜 역대급 바닥이거든요. K-팝 산업이 지난 3번의 반토막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동방신기 군입됨이 한알령 여기. 곤두박질. 그땐 동방신기가 엄청났을 때죠. 2차가 빅뱅 군입대 할 때 버닝썬 아시죠? 승리 버닝썬 사건. 박살이 났습니다. 이땐 또 한알령까지 터져가지고 그때 더 안 좋았고, 3차가 BTS 이제 군입대 할 때 이게 이제 모멘텀이 없으니 뉴진스 분쟁. 그래서 또 곤두박질. 반토막. 근데 지금 이렇게 또 빠졌다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보면 이게 이제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남자 아이돌의 군입대 자체가 주가 하락 원인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이렇게 BTS, 빅뱅, 동방신기가 군입대를 하면요, 이게 남자 핵심 아이돌이 군입대 할 때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주가가.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근데 지금 PER 15배, 16배는 항상 저점이었다. 지금 거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 BTS와 내년에 빅뱅이 돌아오고요. 역대 최대 실적 예상하고, 엑소와 뉴진스도 오고요. NCT, 태용도 제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력 생겼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 대한 수급 영향이 있더라도 갑자기 동방신기 군대 갈 때 한알령이 겹쳤던 밸류까지 떨어진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을 본다면 더 좋은 기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석유화학은 롯데케미칼 얘기 좀 해드릴게요. 롯데케미칼이 어제 한번 난리 났지만 그 롯데건설 뭐 부도설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와서 어제 그냥 해프닝이었고, 이렇게 롯데케미칼이 대상 공장 있죠. 얘를 물적 분할을 해서 HD 현대케미칼 있죠. 얘랑 합친대요. 근데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법인을 이 대상 공장 물적 분할해서 현대케미칼 합병해서 지분을 5대5로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HD 현대랑 그 현대오일뱅크랑 롯데케미칼이 반반씩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가 돈을 좀 많이 까먹는 공장이에요, 지금. 이제 이걸 통폐합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석유학주들이 막 급등한 거예요. 통폐합하니까 구조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1,000억 이상 이익이 개선될 거래요, 이것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PER 0.27배밖에 안 되니까 싸다. 그리고 전우재 연구원님도 구조조정 미미하지만 한일, 중, 유럽 동시에 구조조정 진행돼서 공급이 좀 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 구조조정이 진행돼서 폐쇄 규모는 수요 증분과 함께, 그러니까 증설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감안하면 어쨌든 이제 공급이 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여수대사 합산 영업이익이 3,000억입니다. 적자가. 이걸 빼면 플러스 1,500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번 합병은 상당히 이제 손익에는 이제 여러모로 영향을 줄 것 같고, 순이익에도 이게 이런 NCS들이 합쳐지면요, 이점이 많대요. 그래서 저부가 제품이나 이런 계약들이 생산이 끝나면서 제품 단가가 올라갈 거고, 판관비도 줄고 전체적인 내수 공급 과잉도 해소될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PBR 0.4배까지는 회복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 40에서 80. 윤재성 연구원님도 롯데케미칼 대상공장 적자가 1,000억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해당 수치만큼 영업 적자 폭은 경감될 거다. 이후 한국 석유화학 사업 개편 강도에 따라 여수 NCC 가동률은 좀 올라가지 않겠냐. 적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악 지났고 이번 합병으로 이제 비용 준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와 에너지 얘기인데, 지금 미국의 에틸렌, 에탄 스프레드가
지금 어쨌든 이 $2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냐면 에틸렌은요 우리나라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롯데케미칼 같은 데가 만드는 거. 에탄은 미국의 석유화. 근데 보세요. 이게 급격히 떨어지죠.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동안은 에틸렌이 비쌌단 얘기예요. 에틸렌은 너무 원가 부담이 이렇게 비쌌고 에탄은 쌌고 우리가 경쟁이 안 됩니다. 요게 줄어든다는 건 우리가 이제 경쟁이 생기는 이유는 천연가스 값이 너무 오르니까 미국의 석유화학 회사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에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에틸렌을 만들어내거든요. 예. 이 에탄으로. 그러니까 에탄은 천연가스 기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싸게 만들었던 이 미국 회사들이 아주 신났죠. 우리나라는 고통스러운데 비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석유 기반의 석유화학은 비쌌는데 천연가스 기반은 쌌어요. 근데 이게 역전되고 있어요. 천연가스 값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공급을 줄일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에는 호재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말씀은 드렸고 한번 시장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뭐 얘기하는 동안에 뭐 뉴스 나온 게 있나 한번 지금 보고 있는데 뭐 딱히 없네요. 뭐 큰 거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여기 파란색이 너무 많아요. 그죠? 어제랑 완전 정반대로 뭐 삼성 하이닉스는 올랐지만 파란색이 좀 많고 오늘 뭐 네이버도 안 좋았고 하나오션도 좀 안 좋았습니다. 고려아연 좋았고요. 두산 좋았고 LX 일렉트릭, 하이브도 오늘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정말 좀 과하다고 말씀은 드렸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오늘 20%나 올라서 조금 회복이 됐고 APR도 좋은 분위기. 반면 S-오일이나 마린소, 조선 쪽이 좀 되게 안 좋아요. LS 오랜만에 올랐고 코스닥은 이제 알테오젠은 좋았지만 2차전지가 좀 부진했고 케오젠이나 보로도미, 그러니까 뭐 바이오도 좀 이게 차별화된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은 혼조세고 오늘은 그래도 엔터주가 다 좋았어요. 그리고 ST팜 오랜만에 급등. 로봇주 좋았죠. 하이젠 RM. 사면이 상한가 갔어요. 사면. 그죠. 사면 참 로봇주들 올해 진짜 로보티즈, 하이젠 RM 사면까지, 그죠. 로봇주는 참 뭐 그때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 참 밸류로는 설명이 줘도 안 돼요. 저렇게 올라도 되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아니 밸류로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근데도 얼마나 시장이 로봇주를 이렇게 선호하는지, 인기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 일부 기업들 상한가 가버렸고 반면에 오늘 바이오 일부, 그다음에 낙폭과대였던 엔터, 하이닉스 여기가 좋았고 반면에 오늘 네이버가 좀 안 좋았고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카카오, 아모레퍼시픽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거래대금 한번 볼게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사면 로봇주 좋았죠. 또 핑크퐁, 아기상어, 반도체 일부 소부장 좋았어요. 넥스틴이 진짜 오랜만에 10% 올랐네요. 반면에 원익홀딩스는 오늘 좀 빠졌고 D&D 파마테, 일부 바이오도 그러니까 뭐 다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또 각자 다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시장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꼭 염두에 두세요. 그때도 만약 이렇게 막 이걸 넘어가긴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장은 당분간 안정되면서 오르락 내리락 이런 등락 과정 좀 지겨우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견뎌야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외국인은 샀고 시장 분위기 나쁘지는 않았고 뭔가 근데 조금 아쉬운 모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봇주 좋았고 엔터주 좋았고 반도체, MLCC 오늘 아모텍이 오늘 아까 아바텍 아모텍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기 좀 쉬고 중소형 MLCC가 오늘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고 반면에 오늘 네이버 빠지면서 인터넷, 그다음에 우주항공주들도 오늘 조금 안 좋았습니다. 어제 누리호 발사 성공은 했어요. 건설주 오늘 좀 쉬었고 카지노도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굴삭기도 쉬었고 소비재 기업들은 오늘 좀 대부분 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좀 한번 정리해 드렸고 벌써 다 10분인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이제 금요일이니까 또 하고 이제 토요일 날 또 이제 뵐 분들은 또 뵈야 되는데 아무튼 잘 준비해서 부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정보, 믿음 가는 투자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